32번째 시간 적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거북이가 토끼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죠. 이야기에서는. 왜?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는 거북이가 저만치 오는 걸 보고 에휴 낮잠이나 한숨 잘까? 그리고는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부지런히 달려가지고는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아마 어렸을 때 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어요? 부지런하다. 뭐든지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교훈을 토대로 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근데 토끼가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요새에 맞게 한번 바꿔봅시다. 토끼가 야, 안 되겠어, 한 번 더 해. 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다시 경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아니죠. 토끼가 낮잠을 자서 내가 졌구나 하면서 토끼가 아주 우습게 이겨버렸겠죠. 아마 10번을 경기를 했으면은 10번 다 토끼가 이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북이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난 나고자인가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뭐 이렇게 자괴감에 이제 빠질 수도 있겠죠. 거북이가 그래서 나도 이기고 싶은데 근데 애시당초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아니 토끼가 경주를 하려면 뭐 노루나 아니면은 치타랑 경주를 하자 그래야지 왜 하필 거북이랑 달리기 경주를 합니까? 자, 거북이도 이기고 싶어요. 거북이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10번을 경주를 해도 10번을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죠. 토끼야, 수영대회 하자. 달리기 말고. 자, 그러면은 거북이가 이기겠죠. 자,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가 적성이라 그러죠. 개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제각각 타고난 천성이 다 달라요. 자,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학생들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이 별로 없어요. 한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워서 그 기준에 조금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뭐 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원하는 직업들을 갖기가 더 수월한 그런 교육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거북이들이 나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북이라면 굳이 그 달리기 경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체질입니다. 체질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 어떠한가. 그래서 그런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열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의 어떤 기운 편차도 생기게 되고 장부의 대소의 편차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보다 쉽게 걸릴 수 있는 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 잘 안 걸리는 병들이 각 체질마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각 체질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점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수양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될 열등한 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시간의 축으로 그 다음에 공간의 축으로 나눠서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은 주의가 쏠려 있느냐.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인간들은요 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발전을 이루게 되죠. 일단은 태양인과 태음인을 나누는 기준은 시간의 축이에요. 이 시간을 축으로 해서 미래에 더 많은 주의가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태양인이라고 불러요. 태양인들은 상당히 직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연스럽게 예측이 돼요. 어디 점집에 가거나 종교에 가보면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서 이런 태양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득 너무 잘 돼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챙기는 거는요, 태양인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되게 친했다가도 태양인들은 자기 일이랑 안 맞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갈라설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자기랑 뜻이 맞는다 그러면 또 얼마든지 또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인은요, 정반대예요. 다 기억해 놓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뭘 정리정돈하거나 이런 건 못해도 일단은 다 받아들이고 보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배려심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양보해주고 그리고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일을 세세히 기억해서 그 사람이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고 또 저 사람은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저렇게 맞춰주고 이런 재주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미래의 전략을 개발을 하거나 전술을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적성에 맞죠. 태양인들은요, 이런 기억력들이 좋기 때문에 서비스업 같은 거를 하면 상당히 적성에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 누구니 반가워요 하고 내 이름을 기억을 해요. 한 달 전에 내가 그 가게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두 번째 오는데 한 달 전에 그때 아드님 결혼하신다 그랬는데 아드님 요새 어때요? 잘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 준단 말이에요. 태음인들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거를 하면은 상당히 잘 맞죠.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고.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 밖에 관심이 있느냐, 나의 안쪽, 내면의 세계에 더 관심이 있느냐를 가지고 소야인과 소음인들을 나눠요. 소야인들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 이런 게 너무나 궁금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남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모임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일단은 그 분위기가 막 즐거워야 돼요. 열심히 놀고 즐기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기분이 좋은 것들을 맞춰갑니다. 눈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 기분이 어떤지도 금방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이런 것도 되게 잘해요. 이런 사람들을 혼자 내비두면은 우울해서 막 미칠 지경입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되게 잘 맞춰서 그러고 나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뛰어나죠. 사람들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한 번씩 이렇게 부추겨도 주고 하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또 연예인을 하거나 이런 데 보면은 소양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소양인을 가지고요, 어디 한 군데 가서 연구에 몰입해라. 뭐 한 가지만 학문을 한번 파봐라 이러면은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소음인들은 그런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누구랑 이렇게 관계 맺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안에 내가 어떤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도 좀 강하고 좀 고집불통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나 맡겨놓으면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쭉 깊게 파는 그런 전문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세무나 회계 같은 걸 한다든지 어떤 전문가 혹은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맡겨놓으면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자꾸 밖에 누구 만나라 그러고 영업을 뛰라 그러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각 체질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고요,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체질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면요, 그거는 내 적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즐거울 때 그게 바로 내 적성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적성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에요. 모든 학생들을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직업도 선택하고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미래는요, 과거는요, 성실한 거북이가 성공하는 사회였을지 모르는데요. 미래에는요, 자기가 잘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아이들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내가 잘 못하는 일을 계속 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거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주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남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본다 그러면요, 우리 각자가 이 사회에서 보다 더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